먹고 살아. 또 아니면 내가 잘해서 한 100세까지도 먹고 살 돈이 좀 있네 이제는. 예. 또 어떤 그 정말로 사업 투자 뭐 은퇴 준비를 정말 잘한 사람, 상당한 유동 자산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의 준비가 된 사람은 100세를 넘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공식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을 일을 해갖고 50년 이상 70년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안 맞는 세대야. 이게 지금 벌어서 아무리 저금을 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세대로 우리는 넘어왔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자가 된다는 부의 함수가 시간 이꼴 돈, 그죠? 내가 시간 투자를 더해서 부자가 되겠다.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불가능한 시대. 자, 직장 생활을 해요. 하루에 8시간 일하다가 우리 아이가 결혼 준비를 해야 돼. 사장님 저 하루에 2시간 일 더 할게요. 수입 늘려주세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지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한테 결정권이 있어.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정해진 24시간 속에서 수익의 성장 곡선을 첫째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내게는 없다. 왜? 어쨌든 일해야 30년인 거야 이제. 뭐 많아야 40년인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해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시간도 내게는 없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노력, 성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노후 기간이 점점 늘어가. 제가 요즘 재밌는 생각을 해. 제가 47살 때 제가 고민을 했어. 곧 내가 50년이 되네. 50살이 되네. 반평생을 살았네. 그러면 내가 첫 50년은 내가 준비도 안 했지만 나머지 반평생은 준비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60이 됐잖아. 똑같은 얘기를. 반평생을 사는 거야. 아니 50대도 반평생, 10년 전에 10년 전에 50년은 반평생인 거예요. 지금 60이 반평생이야.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70이 되면 또 그 얘기 할 것 같아. 반평생 살았네 이제. 저는 맨날 반평생만 살다가 끝이 날래나. 어쨌든 반평생을 사는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시간 투자를 더해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노후 준비할 수 있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과연 얼마나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 좀 불쌍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의 수입이 나에게서만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는 시간제로 돈을 법니다. 힘들어져. 직장, 나는 계약직이다. 더 힘들겠죠. 내가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힘들어져 이제는. 왜? 의사는요 옛날에는 대체 가능한 직종이 아니었어. 이제는 대체 가능한 직종이에요. 뭘로? 로봇으로. 이제는 생각해봐야 될 게 또 다른 어떤 경쟁이 생긴 거야. 내가 전에 이거 내가 하는 일, 의사, 뭐 변호사, 뭐 그러한 것들이 대체 가능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대체 가능한 직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계약, 환자, 손님을 본다, 서비스다, 클라이언트, 연봉, 영업. 저는 사실 20살 때 한 책을 봤어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고 저는 영업인이 되기로 저는 결심을 했어. 영업 정말 멋지네. 가치를 전달하는 어떤 명확한 가치의 교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보험. 가만히 보험을 하다가 저는 그나마 네트워크였던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험, 일반적인 보험사에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영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만든 고객이 결국에는 자기 고객이 아니야. 매월 제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매해마다 제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키워서. 자,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내가 보험 영업을 해. 내가 고객을 유치합니다.
내 고객이 아니야. 삼성의 고객이야. 삼성의 자산을 키워준 거지 내 자산이 큰 게 아니더라. 그것처럼 영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돈하고 주고받건 그런 것들이더라. 자, 그래서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춘다. 삼성을 그만두는 순간에 그 수입은 끝이 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수입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보자.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을 멈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수입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산을 키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시간과 돈을 바꾼 거다 그냥. 그러니까 저것을 가지고 부자 된다. 내가 노후에 보장받는다. 한마디로 어려운 말이 있어. 깨몽. 깨몽이 무슨 뜻이에요? 꿈 깨라.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깨몽 꿈 깨라. 자,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나는 노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자산이 없는 나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더 키우는데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명품 같은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열심히 벌었잖아. 근데 그 돈을 이미 부자인 루비통에다가 내가 갖다 준다? 전 그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물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루비통 하나 사서 쓸 수 있지. 지갑 남자 지갑 사서 써봤어요. 예. 근데 돈 들어가는 건 똑같더라고. 내가 넣어야 들어가는 거니까. 예. 스스로 어떤 다른 걸 생산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한두 번은 명품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명품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 평생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명품 주인 그 부자가 더 부자 되는데 더하기 해주다가 자기는 계속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계속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자산이 없는 나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더 키우는데 노력하며 살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 그래요. 직장 생활이 그렇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 솔직히 팥빙수 굳이 10몇만 원짜리 팥빙수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 예, 그런데도 그것도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도 한 번은 먹어봤어. 근데 두 번 다시는 나는 해보고 싶진 않아. 그것도 누가 대접한다니까 내가 의도 먹어봤지. 내 돈 주고 먹기에는 한마디로 아까운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아. 예. 자, 어쨌든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나날이 내 월급 빚 갚는데 다 써도 모자른다. 저런 얘기들 기사도 나오고 현재 엔잡하고 있다. 20대도 34%. 예. 그러한 것들이 많다. 한국 중장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늘 불안해요. 직장인 75%, 4명 중에 3명은 일하는 노후를 꿈을 꾼대요. 꿈이 은퇴해서도 일하는 거야.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정말 특히 남자분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요 경비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직에 있을 때 하고 은퇴하고 나거나 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자, 그런 관점에서 직장인 75.8% 일하는 노후를 꿈꾼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창업, 관심 뜨겁지만 시장 상황은 냉랭하다. 점점 창업을 하는데 창업에서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또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그런 굴레의 자영업자들이 바뀌어져 있다. 중국집 하다가 중국집이 나는 안 되나 봐. 카페 차려요. 카페도 또 2, 3년 있다가 또 안 돼. 또 이번엔 또 뭐 뼈 해장국집을 차려요. 계속 뱅뱅 도는 거야. 뱅뱅. 그 사람들 뱅뱅 사거리에 맞나? 어쨌든 뱅뱅 도는 거. 이거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농담을 이해 못했어. 그죠? 그 농담을 이해 못하면 또 안 되지. 어쨌든 그렇고. 최근 5년간 폐업. 그죠? 우리가 팬데믹 중간에 그래도 국가 보조금 때문에 폐업이 생각만큼 안 나왔어. 국가 보조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끊기면서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폐업하는 숫자가 또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보조금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때 문을 닫았으면 차라리 났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겠고 뭐 투자에 논들 있으니 뭐 인테리어 한다고 매력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냥 없기도 뭐하고 국가에서 보조금 대준다니까 한번 버텨보자. 팬데믹 끝나면 뭐가 뾰족한 수가 있겠지.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틴다. 폐업 자영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어때요? 국민연금 가지고는 다들 몇 년 지나면 국민연금도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 5억은 있어야 노후 준비. 그게 언제? 2022년이에요. 지금 5억 갖고 되겠어요? 택도 없어. 예, 그만큼 이것은 뭐 현금을 말해요. 현금 자산. 내 집 있고 다 있어. 예, 그러면 5억 갖고 될지는 모르죠. 실제적으로 빚이 없으면요, 월 한 500만 원만 수입이 생길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월 5억을 이자 수익으로 내가 누리려면 은행에 얼마 있어야 돼? 5억 갖고는 택도 없겠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5년 전에 가장 큰 걱정도 돈, 지금도 가장 큰 걱정이 돈. 그러면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5년 뒤에도 돈 걱정할 겁니다. 50년을 더 살면 50년 내내 돈 걱정하다 끝나는 거야. 인생이 돈 걱정이야. 아침에 눈 떠서 돈 걱정, 아침 밥 먹으면서 돈 걱정, 점심 먹으면서 돈 걱정, 돈 걱정. 끝이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반복을 한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야.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자. 그죠?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로봇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그죠? 발레로 하네. 발레리노네. 춤도 춰. 나보다 훨씬 잘해. 자, 보셨어요? 자, 이게 불과 이제 한 2달 정도 됐을래나? 테슬라에서 나온 로봇이에요. 저것이 이제 조만간에 상용화를 해요. 상용화를. 자, 이것을 상용화를 한다. 그죠? 자, 상용화를 한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봇의 상용화를 처음 만나게 될 첫 세대야, 우리가. 그죠? 자, 지금 이 로봇이 아직 상용화가 못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손가락이 아직 미세하게 못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앞으로 한 3년? 웬만한 사람만큼 춤추잖아요. 저보다는 잘 춰. 아마 저보다 잘 춘다고 아까 얘기했어. 사장님보다는 못 추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몸 움직임이 근데 손가락만 잘 움직이면요. 지금 현재 제조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필요가 없어. 여러분 현대중공업 수천만, 그죠? 수천 명이야, 수만 명이야. 삼성은 어때요? 대기업들, 현대조선소, 그 직원들이 다 대체돼. 그것뿐일까? 김밥 천국의 김밥 사는 아줌마. 얘가 손가락만만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이면 그러한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현대중공업 노조 갖고 계속 난리잖아. 봉급 올려달라고. 얘 지금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불이야. 그래서 4천만 원 조금 넘는 거야. 앞으로 더 싸지겠지. 그러면 한 명 인건비의 반년치도 아닌 거야. 한 번 내면 몇 년을 써먹을 수 있어. 노조를 안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24시간 돌려도 불평불만을 안 해.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가 삼성이가 어디서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 그럼 회사는 요즘에 무슨 뭐 산업재해 모대에서 또 수사받아야 돼, 벌금 물어야 돼, 뭐 법적인 문제 책임져야 돼. 일이 복잡해. 얘는 팔 부러지면 그냥 그건 많은 거. 다시 붙이면 되지. 그렇지, 하나 갖다 붙이면 돼, 수리하면 돼. 하다못해 하나 이거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 사다가 놔도 웬만한 사람 하나의 반년치 봉급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회사들이 사람을 택하겠어, 얘를 택하겠어? 야를 택해요. 무슨 뭐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원가 경쟁을 하잖아. 다 가격 경쟁. 가격 경쟁 속에서 이리로 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역행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회식도 안 시키니까. 맞아, 회식을 안 시켜도 돼. 그래 돈. 그러니까는 제임스 장처럼 브라보콘 안 사줘도 돼, 얘는. 그죠?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 방향으로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 아마 수십만 명의 일자리는 얘가 나가치게 할 거야. 불과 앞으로 몇 년 안에, 불과 3년, 아마 정말 길어야 5년, 정말 길어야 5년.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적인 것도 많이 생각을 해. 그것의 또 한 가지 문제점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내. 얘네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의 세금은 또 어떡하냐고. 우리 국세청. 예, 예, 아마 그 문제 심각할 거예요. 나라의 세수가, 일단은 나라는 세금을 걷어야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법령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하면 일한 것에 대해서 봉급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면 로봇도 이제 생산세에 대한 법령을 또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새로운 법령,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어쨌든 뭐 로봇 하나 나왔는데 야 대단하다 멋지다 그걸로 끝나면 무식한 거고,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수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다못해 국가의 수입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돈을 벌어들이던 일꾼들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지금. 자, 그래서 로봇의 상용을 경험해야 되는 첫 세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고 치면 우리 유치원생이 앞으로 50년 동안 이것보다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질 거야. 예, 이제 반평생이라고 치면 그 앞으로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벌어집니다. 또 키보드를 모르는 세대에서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마무리되는 세대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키보드 칠 수 있었어요? 못 쳤어. 키보드 몰랐어. 저만 해도 컴퓨터를 제가 대학 들어가서 봤어. 예, 그 당시에 8088이라고 이만한 컴퓨터 녹색 스크린.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키보드를 몰랐어. 근데 요즘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 애들 키보드를 못 친대요. 예,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아리조나 주정부에서 일을 해요. 직원을 채용을 해서 대학 졸업을 해요. 갔더니 컴퓨터를 다 치워놨더래, 옆으로. 노트북을 쓸 줄은 몰라. 걔네들은 팬데믹 때 다 탭을 가지고 했죠,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이걸 못해. 이게 더 빨라, 이게. 손가락으로. 그래서 걔네들 책상에는 컴퓨터가 없고 키보드가 없어. 태블릿 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이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컴퓨터 처음 할 때 이거 배우려고 애썼잖아, 우리. 그 타자기 배우고, 이제는 타자기는커녕 컴퓨터 노트북도 쓸 줄 몰라. 부팅하고 뭐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탭을 다 해버리니까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시작을 해서 키보드를 모르는 시대로 그만큼 빨리 변합니다. 시대가. 그죠? 자, 그런 것도 있다. 또 하나. 왜요? AI가 예술 분야까지 왔어요. 예술 분야가. 재작년, 한 2년 전, 3년 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흔히 말하는 시나리오 작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20편짜리 드라마를 써요. 시나리오 작가 1편을 써. 그 다음 2편부터는 AI가 써요,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네. 그러면 최소한 뭐 퍼센테이지가 있대. 몇 퍼센트가 넘어야 그 시나리오 작가한테 저작권이 주어져서 돈을 받아. 근데 그 생기기 전에 AI가 가져와서 AI가 시나리오를 써요. 그러니까 저작자들이, 시나리오 작가들 1편 쓰고 나니까 그 1편에 대해서 원고를 딱 한 번 받고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보셨을 거야. AI가 그린 그림. 그거 가지고 경매하잖아, 요즘에. 예술 분야까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자녀분들 누구든 뭐 컴퓨터, 뭐 게임 캐릭터 개발한다. 한참 인기였었어. 이제는 컨셉만 주면 이런 모습의 캐릭터 개발해줘 AI가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컴퓨터 무슨 작가들 그림 그린다, 게임 개발한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이 불안해지는 시대로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빨리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AI 개발자와 AI 선생들, AI를 개발한 사람들과 그 AI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AI 때문에 직장을 잃어가.
왜 AI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배워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전에는 10명의 개발자가 있어야 뭐가 굴러갔는데 이제는 한 명만 있어도 이 굴러가는 거야. 예, AI가 스스로가 배우면서 가요. 그죠? 전에는 AI 선생들이 있어. 아, 이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AI한테 배워. AI가 나를 이렇게 쓰면 돼요. 예, 특히 여러분들 전에 영어 배울 때 원어민 영어 선생들 통해서 배웠어. 이제는 아바타가 해서 AI한테 배워 이제.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시대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뭐 직장이 좀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플랜 A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어떤 컨셉,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이 이제는 경쟁력의 이동으로 바뀌었어요. 부의 이동이. 예를 들어서 자, 경쟁력 이동이 뭐냐? 처음에는 저희가 지식이 경쟁력이었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막 그랬어요. 예, 예, 좋은 대학 가서 사자. 뭐 검사가 돼야 되고 뭐 그럼 예, 뭐 의사가 돼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것들 지식이 경쟁력이었어. 얼마나 배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열심히 보내려고 했고 부모님들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좋은 대학 가야라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지식의 경쟁력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그것이 오버랩 되면서 이제는 예, 기술력의 경쟁력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삼성 같은 뭐 애플 같은 기술력,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테슬라가 그렇게 성장한 거 보세요. 그렇게 불과 몇 년 만에 예,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기술력의 경쟁력에서 우월했거든. 그러니까는 지식의 경쟁력에서 이제는 기술력의 경쟁력으로 갔어. 이제는 기술력의 경쟁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로봇이 우리보다 나아. 예,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 구하는 거 이제는 로봇이 할 거야. 전쟁도 로봇이 할 거야. 이번에 전쟁도 보니까 드론으로. 예, 그러니까 공군에서 옛날에는 파일럿. 예, 4년 공군 산업 가서 그거 했었어. 예,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나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는 비행기를 직접 모는 게 아니고 컴퓨터 게임 하듯이 나는 여기서 앉아서 컴퓨터 게임 하듯이 조절을 하면 비행기는 저기 가서 폭격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만큼 부의 이동에서 이제 경쟁력의 이동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술력,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경쟁력은 뭐냐면 바로 자세가 경쟁력입니다. 자세가. 우리는 뭐야? 자세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좌뇌와 우뇌로 놓고 보면 우뇌가 경쟁력인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내 고객들, 내 파트너들,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할 거냐,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인정을 받을 거냐,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다. 옛날에는 좀 승질 못 돼도 기술력 있으면 봐줬어. 예, 이제는 기술력 가지고 봐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예, 아까 전에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내가 누구를 고소를 해, 변호사, 판사, 예, 이제는 별나게 높게 볼 것도 없어요. 나는 AI를 통해서 계약서도 만들고 다 만들어. 그 사람들은 보고 법원을 제대로 했네요. 예, 그러니까 대소소처럼 사인만 해주면 돼. 예,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력의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세가 경쟁력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 고객이든 누구든 내가 어떤 자세로 할 거냐, 하다못해 AI한테 물어볼 때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 AI한테 나쁜 거 물어보죠. 예, 정확히 뽑아내. 정확히. 예, 그거만큼 내가 AI한테 물어볼 때도 내가 어떻게 물어볼 거냐. 네, 내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내가 물어보는 질문의 톤,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 자세, 그 글에서 보여지는 자세에 의해서 AI가 주는 대답이 다르대요. AI한테 부정적인 건 물어보세요. 네, 부정적인 건 쫙 나열할 거 엄청나게 잘 찾아. 제가 한번 찾아봤어. 제임스 장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그래도 좀 잘 살았나 보더라고. 예, 근데 제임스 장 사기꾼. 예, 지금도 그것에도 이제 무언가 또 나올 수 있겠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자세와 톤에 따라서도 다른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자세가 경쟁력, 어떻게 보면 이제야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경쟁 우위력에 올라갈 수가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예. 왜냐면 남자들 AI한테 질문도 잘 못해. 아니, 막말로 자기 와이프랑도 대화가 안 되는데. 예. 아니 AI한테 자세하게 내가 풀어줄수록 맞죠? AI한테 내가 얼마나 자세하게 한 여자가 산꼭대기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햇빛이 비쳐.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데 그 여자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AI는 나한테 그것에 딱 맞는 그림을 멋지게 그려줘요. 남자들은 근데 그걸 못해. 저 여자 왜 저 산에 가 있지? 그게 다일 거야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시대 내가 뭐 프롬프트를 사용하다 뭘 사용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저는 경쟁 우위력에 있다. 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좀 DNA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직장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아까 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걸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퇴하고도 35년 일하고 은퇴하고도 50년을 일해야 돼. 잘못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벌이를 찾지 말고 자산을 키울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되는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이 있거나 엄청나게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은 여기 아마 안 오실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수가 좋아야 돼. 로또를 맞아야 돼. 로또를.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여러분 로또 맞았다고 하는 신문 기사는 봤지만 로또 맞은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사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 예. 어쨌든 이제 부자는 된대. 세 번째는 뭐냐면 자산적 가치 창출을 해야 됩니다. 자산적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 자산적 가치 창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산적 가치 책을 써서 그 책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고 있다 등등. 자산적 가치 뭐 연예인이다. 그런 자산적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한 회사에 엄청나게 큰 회사에 나는 주주다. 등등의 자산적 가치.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연예인, 음악가, 작곡가, 운동선수들, 소설가, 시인 또는 규모가 있는 사업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질 못해요. 자영업자들은 뭐야? 그냥 나가서 장사하고 시간하고 돈을 바꾸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권리 수입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산적 권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파트너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배 구조와 명문화된 권리 장전이 있습니다. 법적인 구호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 비용, 뭐 월세가 나간다거나 어떤 직원을 내가 채용을 해서 봉급을 줘야 된다거나 그런 그 등의 고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전통적인 사업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사업에 대한 욕구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저런 책임감 없이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연금성과 상속이 가능한 영구적인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잘못 이해된 거대한 업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밖에 나가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게 완전히 이해가 잘못됐다. 이해가 잘못됐다. 자, 네트워크에서 어때요? 2023년, 2024년도 거는 이제 8월 달에 나오게 될 텐데, 그 당시에 234조에 가까운 시장 규모를 글로벌로 가지고 있었어요. 234조. 영화업계가 어때요? 영화업계에 비교하면 영화업계의 3, 4, 12, 3, 5, 15. 그렇죠.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에요. 산업. 자, 우리가 음악하고 비교해도 5배, 거의 6배에 가까운, 요즘 BTS 뭐 어쩌고 뭐 엄청나게 뭐 몇천억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음악 업계 다 합쳐봐야 네트워크 업계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규모를 놓고 보면 글로벌로.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업계는, 스포츠 업계부터 우리가 좀 작네? 근데 이건 스포츠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다 합쳐서야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자,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글로벌 업계로서 한 산업으로서 저희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산업 안에서 저희는 우리들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네트워크 마케팅 점점 나이가 들었어요. 가보니 뭐 노인네들만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이 좀 뒤처져 있어요. 네, 세대 교체도. 자, 보시자고. 글로벌 업계 보니까 25세부터 54세. 그죠? 합치니까 22, 40에 55%. 그죠? 맞나? 22에서 40. 65%. 65%가 25에서 54세 사이에 있어요. 글로벌로 놓고 보면. 네, 상당히 젊은 업계입니다. 젊은 산업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언제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첫 번째가 아메이 처음 들어왔을 때다. 예. 초반에 네트워크 시작할 때 그때 뛰어들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성공 만들어냈어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께서 가끔 애토미도 초창기에서 버텼더니 어떤 할머니도 만들어내더라. 그런데 전체 업계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두 번째 기회라고 봅니다. 전 업계가 흔들리고 전 업계가 막 혼란기에 빠져 있어. 이럴 때 누가 올바른 깃발을 드느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요.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어요. 지금처럼. 왜? 업계가 늙어버렸어. 그런데 글로벌은 젊어졌어. 그러니까 요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틀만 만들고 그 깃발이 보이면 사람들은 옵니다.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가장 잘못된 이해가 잘못됐다. 사람들의 시각이 잘못됐다. 잘 모르니까 데이터를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요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왜?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거든. 저는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시끄러운 거 당연해요.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다 모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말 많겠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파워인걸? 그래서 한 방향 정렬만 잘하면 되는걸?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보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글로벌로도 영화 산업보다 크고 웬만한 스포츠보다 그 음악 산업보다 큽니다. 그 업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코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첫 깃발을 꼽는 건데 이 순간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돼. 여러분 마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마크업이라고 하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의 차이를 말합니다. 마진은 뭐냐면 마진은 모든 비용을 다 더한 거야. 다 더하고 판매 가격의 차이. 그것이 마진인 거고 마크업은 생산 원가에서 제품 가격을 말해요. 생산 원가에 물류비, 유통비, 직원 봉급도 다 더해지면 거기하고 판매 가격의 차이는 마진의 문제고 마크업은 모든 업계에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모든 업계는 마크업이 다 있다. 그 마크업이 어느 정도냐면 나이키는 400%에서 600%입니다.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 사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원가가. 쉽게 말하면 고급 화장품 800에서 1000%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선글라스. 그죠? 1000% 이상이에요. 선글라스. 원가 대비로 놓고 보면 그런 어떤 그 마크업, 생산 단가하고 판매 가격의 차이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수입 화장품의 원가 비교가 다 있어요. SK2 덤 데피니션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요게 판매가가 16만 원이야. 그죠? 원가 29,000원이야. 이것도 대부분이 이제 맞아요. 자, 그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마크업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터는 마크업의 최대 수혜자야. 왜냐면 우리들이 들어가는 건 원가를 잠식하는 게 아니고 이 마크업에 있는 부분에서 회사가 다른 물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에게 그 마크업을 나누어 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크업의 수혜자다. 매장 등의 정규 지출이 없습니다. 매장을 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소비자 직접 구매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야. 왜냐? 그래야 우리가 연금성이 가능해. 은퇴가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당 구조는 다단계가 맞아요. 그죠? 왜? 왜냐면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다단계가 맞아. 그런데 유통은 단단계야. 단단계. 회사에 직접 주문해서 직접 받게 하는 거. 예. 방판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팔지 않으면 내 수입이 끝나. 그게 방판의 개념이에요.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내가 전달해, 후속 조치 잘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소비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네. 그것이 관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주문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노니를 먹다가 노니를 주문을 했어. 저는 신제품 설명도 안 했어. 주문을 했어. 주문을 했는데 병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바뀌었네. 먹어봤더니 더 나아졌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하는 제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어. 또 색깔을 보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화하는 제품을 갖게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재구매 매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 방판은 내 소비자가 그거예요. 예. 내가 일을 그만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험을 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어느 친구가 코카콜라를 납품을 했어. 네, 한 편의점에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네? 은퇴를 했더니 이제 봉급도 안 나와.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계속 코카콜라를 팔아. 네, 전에 직장생활 할 적에는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몇 프로라도 들어오더니 회사를 그만뒀더니 인센티브도 안 들어와. 그 개념이 뭐냐면 재구매 매출에 대한 권리가 그날로 끝난 거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 예, 그날로 끝난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의 지속성입니다. 권리의 지속성. 내가 재구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재구매 매출에 대한 권리, 지속성. 내가 은퇴를 해도 되더라. 왜?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고 후속 조치할 때, 후속 조치의 목적지는 뭐예요? 내가 없어도 꾸준하게 쓰게 하는 거. 그래서 100포인트 재구매 길 잘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포인트 재구매하는 건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은퇴가 가능해져. 물론 그것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고객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겠지, 내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현명한 수익 전략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통한 수입 창출입니다. 전혀 새로운 거 말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먹고 있던 사람들이야. 염증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드롭이 나오니까 다이어트에서 다 해본 사람들이야. 해본 사람들의 어떤 브랜드 체인지, 이게 이러한 기능성이 있었고 이렇게 검증된 거거든. 3개월 먹어봐, 써봐.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통한 수입 창출, 그렇게 했네. 알고 봤더니 재구매할 때마다 권리가 유지가 되네. 그 다음에 근데 소비자를 직접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네. 요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틀이 뭐예요? 우리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크업에 대한 어떤 수혜를 우리는 평생 가지고 간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플랜 B. 그죠? 사실 이것도 사실 좀 이제 단어를 바꿀 때가 됐어요. 자, 플랜 B는 어떠냐? 자, 어떤 플랜 B를 찾고 계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입을 얘기할 때, 이제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안 돼. 근데 나는 아이도 키워야 돼. 뭐 어떤 여러 가지.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나는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겠어. 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이왕이면 그런 일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일? 사실 요즘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유함 속에서 일하고 싶어. 집에서 있다가 직장도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나도 플랜 B라고 하면서 나도 재택근무 할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부업으로 가능한 일. 일주일에 막 40시간, 50시간, 60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부업이라고 하면 대개 몇 시간을 얘기해요. 대개
하루 3시간? 3-4시간. 하루 3-4시간. 그럼 일주일이면 한 20시간 치자고. 그러면 한 15시간, 20시간. 오케이. 그 정도 부업으로 내가 일을 했어. 그 시간에 집중을 했어. 그 결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일. 설비 투자.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20만 원 100PB 유지하잖아요. 1년이면 240만 원이야. 10년이면 2,400만 원이야. 카페 차리려고 설비 투자 2,400만 원으로 돼요? 그 1, 2, 3억 들어. 그럼 막말로, 그죠?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우리가 2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에 투자가 된다. 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0년 동안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전문가 안 될까? 그럼 결과 안 나올까? 예. 예. 자,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일. 자, 그런 겁니다, 우리. 자, 설비 투자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재고가 필요 없는 일. 아니, 솔직히 저는 처음에 돈 있어서 60평 사고 집안에 이만큼이 온 거야.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와, 먹기 시작하니까 금방 없어져. 예. 재고가 필요 없는 일인가, 이게 지금. 예.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망가지면 그 재고 다 빚인 거예요. 특히 신발 장사하는 사람들, 옷 장사, 사이즈가 남잖아. 예. 사이즈가 남아. 예. 자, 그 다음에 투자가 필요 없는 일. 예, 여러분, 맥도날드 하나 하려면 투자가 15 이상이 들어가요. 투자가. 자,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 없는 일. 지금까지 내가 안 해봤어. 괜찮아요. 배우려고 하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일들은 어때요? 경험이 필요해. 네, 어떤 뭐 이력서를 쓴다거나 내가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뭐 식당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험 다 물어봐요. 그런데 경험은 없어. 그런데 나는 배우는 건 할 거야.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 야, 대한민국에 전에 한국의 뭐 인간극장인가 그런 TV에 봤더니 한 사람이 자격증이 30몇 개야. 자격증을 모으는 취미가 있나 봐. 예, 그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도 해결이 안 돼. 현재가 해결이 안 되면 미래도 당연히 해결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이다. 또 출장이 필요 없는 일이야. 예. 저는 아이를 키웁니다. 만약에 오윤민 사장님한테 한 달에 일주일씩 출장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일 못 할 거라고.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챙기면서 일 못 해. 출장이 필요 없는 일이니까 해볼 만한 거야. 지금요. 사실 이런 분들 많아요. 부모 모시고 있으면서. 예. 그런 분들 많아. 또 안정된 소득이 가능한 일. 여러분, 어쩌다가 큰 돈 들어오는 것보다 꾸준하게 버는 거. 안정된 소득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장인어른을 보니까 제가 알겠어. 장인어른이 투스타로 예편을 했어요. 연금이 한 380만 원 정도가 매월 나와요. 노인네가 그 돈 나오니까 돈이 남아. 예. 근데 신기한 게 아들 주려고 돈을 모아. 예. 저희 집사람 딸이잖아요. 아유, 근처에도 못 가. 생일날, 아들 생일날은 100만 원짜리 봉투가 나와. 집사람 생일날 10만 원짜리. 어떡해. 남녀 차별을 너무 하는 거야. 예, 너무너무 심해.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예, 그 나이에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안정된 소득이 가능한. 첫째는 수익이 안정돼. 안정돼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 그러면서도 많은 수입도 가능해져야 돼. 내가 100만 원 버는 법을 배웠어.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 사람은 150만 원도 벌 수 있을 거야. 또 150만 원 번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은 또 200을 벌 수 있는 사람도 돼요. 안정된 소득이 점점 커가서 안정된 큰 소득으로 가는 거. 네, 그것이 가능한 일. 그런 일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연금성 소득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내가 은퇴할까지. 네, 제가 120살까지 산다. 네, 그때까지 그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바람이겠죠. 그 다음에 자유가 가능한 일을 하면서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쉴 때 쉴 수 있고. 예, 하다못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분 만나서 자기가 뭐 수입이 얼마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사장님, 좀 미안한 얘기인데 사장님 차 사고가 나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근데 하필이면 입을 다쳤네. 3개월 동안 말을 못해. 입을 다친다. 그 3개월 동안 수입 유지될 수 있으면 잘한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예. 그냥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자, 자유가 가능한 일.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한 일. 예, 이왕이면 내가 해놓은 거 상속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인간의 니즈가 해결되는 일. 여러분, 인간의 니즈가 해결되고 있어야 흔히 말하는 안정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죠? 인간에게 과소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니즈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